라우리 소령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소프트워, 저자는 제이슨 라우리, 바로 미 우주군 소속의 현역 소령이자 MIT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한때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갑자기 아마존에서 사라지거나 배송이 중단됐거든요. 심지어 중고 가격이 $300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 국방부가 이 책의 내용을 보안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역 군인이 쓴 논문이 국가 안보에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미군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라우리 소령은 이 책에서 비트코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투기 자산이나 디지털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비트코인은 사이버 전쟁을 끝낼 무기이다. 오늘 우리는 경제학이 아닌 물리학과 군사학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먼저 지금의 인터넷 세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돈, 개인정보, 국가의 기밀, 이 모든 게 어디에 있나요? 사이버 공간에 있습니다. 우린 이걸 지키기 위해 방화벽을 세우고 복잡한 암호를 만듭니다. 하지만 라우리 소령은 말합니다. 지금의 사이버 보안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냐고요?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법칙이 없는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부수거나 담을 넘어야 하죠. 즉, 에너지가 듭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관리자 권한만 탈취하면 신처럼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을 통과하고 데이터를 복사하고 삭제할 수 있죠. 라우리 소령은 현재의 시스템을 신과 왕의 구조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관리자나 중앙 서버를 가진 빅테크 기업이나 정부가 마치 신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는 거죠. 이들은 논리로 시스템을 지배합니다. 문제는 이 논리적 장벽은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키보드 두드릴 힘만 있으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공격하는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은 영원히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버 공간에 진짜 물리적인 벽을 세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해킹하려면 엄청난 전기세를 내야 한다면요? 여기서 라우리 소령은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적 비유를 듭니다. 바로 사슴의 뿔입니다. 자연계에서 동물들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매번 상대를 물어 죽이면 종족이 멸종하겠죠. 그래서 진화한 게 바로 뿔입니다. 수컷 사슴들은 뿔을 맞대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건 서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가 너보다 강해라는 걸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죠. 약한 사슴은 자신이 밀린다는 걸 깨닫고 도망갑니다. 피를 보지 않고도 승패가 결정되죠. 이것을 군대에서는 전력투사라고 합니다. 라우리 소령은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이 바로 인류가 발명한 디지털 뿔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채굴기들이 전기를 낭비한다고 욕하지만 라우리 소령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 막대한 전기는 낭비가 아니라 해커가 장부를 조작하지 못하게 막는 에너지 장벽이라는 겁니다. 해커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려면 전 세계 채굴자들이 쓰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즉, 공격 비용이 공격으로 얻을 이익보다 훨씬 커지게 만드는 거죠. 물리적 세계에 무겁다라는 개념을 사이버 세계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우리 소령이 말하는 비트 파워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거대해집니다. 라우리 소령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매크로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세상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꿈같은 곳이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복사하듯 데이터도 마음대로 복사할 수 있었고 물리적인 무게나 제약이 없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인터넷에 무게가 생겼습니다. 비트코인은 전기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단 한 줄의 데이터도 기록할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마치 둥둥 떠다니던 유령 같은 인터넷 세상에 물리학이라는 무거운 닻을 내려 현실 세계와 꽉 묶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지구가 하나의 컴퓨터가 되면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전 우주의 에너지를 찾아다니는 에너지 사냥꾼이 됩니다. 예전에는 화산 폭발로 버려지는 열기나 너무 멀어서 쓰지 못했던 수력 에너지는 그냥 버려졌습니다. 돈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채굴기만 갖다 놓으면 바로 돈이 됩니다. 라우리 소령은 이것이 바로 인류가 제1유형 문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제1유형 문명이란 자신이 사는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100% 통제하고 활용하는 꿈의 문명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보상 때문에 사람들은 지구 구석구석 숨어있는 모든 에너지를 찾아내 전기로 바꿀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 덕분에 인류의 에너지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우주로 돌려보겠습니다. 라우리 소령의 이론 중 가장 영화 같으면서도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했다고 칩시다. 화성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지구에 있는 은행카드로 결제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지구와 화성 사이의 통신은 빛의 속도로 가도 편도 기준 3분에서 22분이 걸립니다. 왕복하면 최대 40분이 넘죠. 결제 승인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고 40분을 기다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지구에서 내 계좌의 돈을 다 빼버린다면요? 이중지불 사기가 판을 칠 겁니다.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신뢰와 중앙장부 확인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주적 거리에서는 이 신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헤더에는 작업 증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지구에 있는 중앙은행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 자체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썼음이라는 수학적, 물리적 증거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에 있는 사람도 블록만 받으면요, 지구에 물어보지 않고도 즉시 이 거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라우리 소령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빛의 속도 제약을 극복하고 우주적 스케일에서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폐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흥미롭게도 일론 머스크도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가 진정한 화폐다. 법은 종이 위에 쓰면 그만이지만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바로 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기반했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화폐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군사적 의미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냉전 시대에 핵무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상호 확증 파괴죠. 네가 쏘면 나도 쏘고 우린 다 죽는다.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라우리 소령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평화 유지 방식인 상호 확정 보존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들이 서로 미사일을 쏘는 대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경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통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건드리지 마.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 소프트워입니다. 에너지를 파괴하는 전쟁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경쟁하는 전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제이슨 소령은 미 정부에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는 최근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과학기술정책실에 자문역으로 지원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대담합니다. 미국 해시포스를 창설합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장악하기 전에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사이버 사령부 산하의 해싱 부대, 그러니까 채굴 부대를 만들어서 국가의 사이버 영토를 지키라는 것이죠. 만약 미국이 이걸 무시하고 다른 나라가 먼저 해시레이트를 장악한다면 라우리 소령은 그것이 21세기의 충격적인 기술 패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한때 한국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던 중에 갑자기 나타난 테슬라나 챗 GPT처럼 말이죠. 판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한 괴짜장교의 공상으로만 끝날까요? 놀랍게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 2026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아주 흥미로운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의회가 국방부에게 사이버 공격을 하는 적들에게 어떻게 비용을 부과할지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침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바로 라우리 소령의 소프트웨어 이론이 논의의 핵심 토대로 언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해킹하려면 막대한 물리적 에너지를 쓰게 만들라는 그의 주장이 이제 미 의회와 국방부의 공식 연구과제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이 투기판의 장난감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디지털 항공모함으로 진화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이론이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라우리 소령은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표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의 물리적 디지털 파워로 인정받는 순간 2030년까지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는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기의 가격에 상한선은 없으니까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전기 먹는 하마로만 보셨나요? 아니면 일확천금의 기회로만 보셨나요? 미 우주군 소령의 눈에 비친 비트코인은 인류가 처음으로 발명한 물리적 법칙이 지배하는 사이버 공간이자 미래 전쟁을 막아줄 디지털 방패였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나간 이야기다. 경제학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많죠. 하지만 미 국방부가 그의 책을 검토하고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그에게 접촉했다는 사실은 이 이론이 단순히 공상과학 소설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과연 100년 뒤 인류 역사책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디지털 튤립일까요? 아니면 제1 유형 문명으로 가는 티켓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